안녕하세요. 중국 고전의 명작 손자병법 그 7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럼 혼란했던 중국 춘추전국 시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기원전 6세기 초나라에서 시작됩니다. 초나라의 미건 태자가 나라 밖으로 달아났다는 소식이 들려오죠. 이 소식에 누구보다 가슴을 쓸어내린 이가 있었으니 바로 이 모든 비극을 설계한 간신 비무기였습니다. 네, 비무기는 이 혼란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잠재적인 위협을 완전히 제거할 절호의 기회로 여겼죠. 그는 곧장 초나라 평왕에게 달려가 이렇게 속삭입니다. 태자가 도망친 지금 그의 스승인 오사를 살려두는 건 화근을 남기는 일입니다. 이 기회에 뿌리를 뽑으시려면 그의 두 아들 오상과 오자서까지 함께 제거해야만 후환이 없을 것입니다. 비무기는 오씨 가문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주 잔인한 4단계 계책을 내놓습니다. 일단 감옥에 있는 오사를 풀어주는 척하면서 두 아들에게 높은 벼슬을 주겠다는 거짓 편지를 쓰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면 한 번에 모두를 제거하려는 속셈이었죠. 평왕은 이 계략에 아주 만족해하며 오사를 불러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오사는 이 모든 게 함정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신하로서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결국 피눈물을 머금고 두 아들에게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편지는 두 아들에게 도착합니다. 이제 형제는 효심과 생존이라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형 오상은 말합니다. 자식된 도리로서 아버지를 구하러 가야 한다.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말이야. 하지만 동생 오자서는 적의 의도를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었어요. 형님, 이건 명백한 함정입니다. 우리 부자를 한꺼번에 제거하려는 속셈이니 어리석게 죽기보다는 살아서 복수를 도모해야 합니다. 한편 다시 감옥에 갇힌 아버지 오사는 마치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담담하게 예견합니다. 정이 많은 큰아들은 반드시 올 것이고 지략이 깊은 작은 아들은 이 속임수를 간파하고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이죠. 슬프게도 아버지의 예견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수도에 도착한 형 오상은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되어 아버지와 함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맙니다. 죽음을 앞둔 그 순간 오사는 아들에게 의연하게 마지막 말을 남긴 뒤 왕을 향해 섬뜩한 예언을 던집니다. 내 아우가 살아있으니 이 나라의 왕과 신하들은 앞으로 편히 잠들기 어려울 것이다. 이건 그야말로 초나라 전체를 향한 저주나 다름없었죠. 이제 쫓기는 몸이 된 오자서, 그의 처절한 복수의 여정이 바로 이 순간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길에는 또 다른 비극이 계속해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자서가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망명을 결심하자 그의 아내는 부모님의 원수를 갚는 것은 큰일이요, 아내를 생각하는 것은 작은 일이니 부디 작은 일 때문에 큰 일을 망설이지 마십시오라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남편의 앞길을 열어줍니다. 아내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비무기의 동생 비사명이 이끄는 군사들이 들이닥칩니다. 오자서는 담을 뛰어넘고 맹렬하게 추격해오는 비사명을 단 한 발의 화살로 쓰러뜨린 후 그의 말을 빼앗아 피해 탈출을 시작합니다. 하적도 아내도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은 오자서는 하늘을 향해 피를 토하듯 맹세합니다. 비무기, 너와 나는 한 하늘 아래 살 수 없는 원수다. 반드시 네 놈의 배를 가르고 간을 씹어먹고야 말겠다. 이 끔찍한 맹세가 그의 남은 생을 이끌어갈 단 하나의 목표가 된 것이죠. 복수를 위해서는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같은 원수를 가진 유일한 동맹, 망명한 미건태자를 찾아 길을 떠납니다. 수소문 끝에 송나라에서 미건태자를 만나긴 했지만 안타깝게도 송나라는 내분으로 너무 혼란스러워서 도움을 받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군사적 원조를 기대하며 이웃나라인 정나라로 향합니다. 하지만 정나라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따뜻한 환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또 다른 배신과 음모였죠. 정나라의 신하들은 미건태자를 제거하고 오자서를 이용해 초나라를 칠 아주 교활한 계약을 세웁니다. 그들은 태자를 초나라의 숙적인 진나라로 보내서 진나라의 손을 빌려 그를 죽이려는 잔혹한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오자서는 이것이 함정이라며 필사적으로 태자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순진했던 태자는 정나라의 말을 믿고 자신의 운명을 재촉하며 진나라로 떠나고 맙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복잡했습니다. 진나라 역시 정나라를 칠 역계략을 꾸미고 있었거든요.
이 복잡한 음모들이 서로 부딪히는 와중에 그 사이에 끼어버린 미건 태자는 결국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모든 음모의 배후로 오해까지 받게 된 오자선은 또다시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죠. 미건 태자의 어린 아들 미생의 손을 잡고서 말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